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문성록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함께 지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좀 우리나라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뭔가 자극을 할 만한 신형 무기들은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앞서 두 분의 이야기였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일단 응원단의 모습을 좀 현장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라이브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강릉 올림픽 선수촌의 모습입니다. 네. 응원단의 모습이 보이시죠? 어제 이 자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복장을 입고 왔는데 오늘 저 복장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응원복. 예, 이 응원단의 응원을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복장부터 아마 저 복장을 보면 떠오르는 퍼포먼스들이 분명히 다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그 무슨 악단 같은 그런 행진을 하면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용어가 그렇죠. 우리 저 여고생들 고족대 같네요. 네, 군악대가 보이기도 하고요. 군악대 네. 그런 유니폼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퍼레이드를 보통 할 때 저런 옷을 입고 하는데 저희가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응원단이 선수단이 입촌식을 할 때 단독으로 응원단이 공연을 하는 게 평창 올림픽에서는 지금 북한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이 과연 들어와 있을까? 전 세계가 일단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응원단. 그럼요. 예. 지금 이제 어쨌든 김정은 입장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은 모든 노력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고 역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그리고 오늘 열병식이 예정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건 진정한 마음이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뭐 대단히 준비를 많이 했고 비용도 또 많이 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보면 악기를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고적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큰 행사를 할 때 외빈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뭐 군에서 그런 행사를 가끔 하는데 군악대가 나와서 이렇게 환영 빵빠레를 해주죠. 그런 것처럼 아마도 북한 선수단 입촌을 하니까 저 고적대가 나와서 그 환영 어떤 그 음악을 연주를 해주는 그런 세레머니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북한 출신 김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이 응원단에서 이 예술 출신 응원단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출신들이 많아서 이런 응원단에도 이런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분들을 저희가 이 카메라로 보면 헤어스타일이 비슷합니다. 뒤에 뭐 뒷머리를 보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웨이브를 줬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꼬아서 있는 모습이 다 동일하고요. 저분들이 들어가서 공연하는 모습을 저희가 중계를 해드릴 수 있을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그대로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입장하는 모습 정도만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응원하는 모습도 저희가 좀 지켜보면 사실 많이 궁금하거든요. 뭐 앞으로 저 응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기회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남북 단일 하키팀 경기할 때는 뭐 물론 들어가서 할 것이고 우리 선수들 이 경기에도 와서 응원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마다 아마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들어가는 악기는 좀 꽤 커 보이는데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아마 대개 보면 고족대는 관악기들이 많죠. 관악기들. 그러니까 저런 걸 통해서 뭐 사실 악기가 없이 응원한다는 게 그러니까 악기를 동원을 해서 아마 최대한 그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응원단이 그 음악이나 무용을 전공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양 음악 그 무용대학 출신들이나 아니면 저 리설조가 나왔던 금성학원 예술을 전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인민보안성에 예술선전대가 있어요. 그 예술선전대도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주로 그런 데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뭐 상당한 그 악기에 대한 조예도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주로 이제 선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응원단이 오고 나서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온다는 뉴스가 이제 어제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화제가 됐는데 저분들, 그러니까 응원단, 뭐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이분들은 미리 알고 있었을까? 만약에 몰랐다면 저분들도 상당히 좀 고무적일 것 같거든요. 아, 김여정이라면 다 알 텐데 우리 실세 중에 실세가 넘어오는구나. 우리와 함께 지금 남한에 와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좀. 저 응원단의 실제 응원 단원들 수준에서 김여정이 온다 안 온다를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그 북한 체제상 그럴 수는 없고 현송월 정도 수준에서 혹시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그 가지고 가는 것이지 현송월도 온다라고 확신하고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다만 이제 왜냐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김여정을 보낼 거냐, 최룡해를 보낼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보낼 거냐 워낙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질문하신 대로 김여정 지금 뭐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정도로 지금 거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특히 그것도 그냥 부부장도 아니고 김정은의 동생 백두혈통인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온다.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눈에 한번 들어야 되겠다. 사기 진짜 이게 확실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어떤 그 의지가 잘해서 김여정의 눈에 한번 들어보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모든 행사는 뭐 북한식으로 표현한다면 1호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정은의 결단과 의지에 통큰 아량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북한 대표단, 응원단, 선수단 모두가 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을 보낸 것도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의 그런 의지가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인원들 거의 500명에 가까운 인원들 모두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겠죠. 사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뭐 아주 환영한 청와대는 뭐 환영한다는 뜻도 밝혔고 여러 곳에서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북한이 좀 많이 절박해지는 게 아니냐, 이 카드 말고 사실 쓸 게 없다, 이런 상황까지 몰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센터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여정이 오는 것이 그것과 연관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제 경험으로 보면 그동안 남북 관계의 흐름 있지 않습니까? 45년 분단하고 50년에 6.25 남침이 있었고 이후에 남북 대화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건 70년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잠시 뜸했다가 또 90년대 초반에 총리급 회담이 있었고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대개 보면 그 시기가 북한이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 그걸 뭔가 돌파하는 우회로를 찾은 것이 남북 대화와 어떤 교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이 진정성을 가지고 했었다면 남북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했을 텐데 늘 그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활용을 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현재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경험을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해왔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북한이 많은 도발을 했고 핵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서는 북한의 이런 행동과 조치들이 정말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김여정이 옴으로써 주목을 끄는 것은 분명히 있고 북한의 성의를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김정은이 계산했던 대로 과거와 같이 우리 국민이 열화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현재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김여정 부부장을 이렇게 보낸 거는 최강수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오는 것 외에는 김여정 보낸 것이 바로 최강수고 그건 뭘 의미하냐면 북한이 굉장히 절박하다. 절박한 건데 첫째, 유엔 제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핵보유국으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현재 엄청난 많은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미국이 정말로 군사적 옵션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길게 가면 굶어 죽게 되는 거고 짧게 하면 잘못하면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 죽을 수도 곤란하고
굶어 죽어도 곤란하니까 현재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그 돌파할 것인가 하는 이제 머리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인질로 하고 또 물주로 해서 경제적인 그런 그 혜택도 보고 하는 그 수를 쓰다 보니까 현재 김영남, 김여정 카드가 가장 좋다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보면은 북한이 굉장히 우리 언론을 모니터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이게 그 방증입니다. 이제 김여정 보낸 것은. 김영남을 보낸 것까지는 굉장히 나름대로 그래도 좋은 선택인 것이 최용해는 북한 당에서는 최고 실력자일지 몰라도 국제사회에서는 장관급입니다.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니까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면 장관급입니다. 그럼 장관급이 와가지고는 국제사회에서 장관급 예배급 못 받습니다. 김영남은 헌법상 그래도 국가수반이니까 바지사장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국가원수를 보냈다는 그 예우를 받거든요. 그래서 김영남 카드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보내놓고 보니까 우리 언론에서 이거 뭐 허수아비다 말이야. 실권도 하나도 없다니까 어떡합니까? 그거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김 회장을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접견도 하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저는 이제 이 북한이 응원단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했다라고 보도가 된 그날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김정은이라면 난 김여정을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펜스 부통령 지금 방한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아마 와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마저도 안 하고 있고 다 지금 응원단 보여주고 김여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김여정은 임팩트가 크다. 따라서 이 올림픽 기간 중에 김여정을 내보내면 올림픽에 왔던 세계 언론들도 전부 김여정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고 우리 한국의 이 많은 언론들이 또 보도 채널들이 다 김여정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거의 이 한국의 여론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여론의 관심을 잡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대해서 물론 호불호가 갈릴 겁니다. 도대체 김여정이 뭐길래 이렇게 하느냐라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것이지만 또 의외로 호감을 가지는 또 이 상황에 대해서 김여정에 대한 호감보다는 이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기간 중에 김여정을 보낸다면 정말로 이 북한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를 증폭시켜서 결국 앞으로 지금 미국이 정말로 코피 작전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의 여론을 움직여서 한국의 여론을 방패막이로 쓰자라는 카드를 뽑을 것이다라고 그때 예상을 했는데 저는 그 카드를 지금 뽑은 걸 봅니다. 대표님께서 예상을 내가 김정은이라면 김여정을 보낼 것이다 이게 맞았다면 그 김정은이라면 의도가 궁금합니다.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숨은 의도가 있는지 김정은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다. 일단 김여정은 마지막 카드예요. 실장 방금 김정권 실장이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카드인데 최후의 카드를 뽑은 겁니다. 마지막 그만큼 지금 북한은 절박하다는 것이고 이 카드가 성공하지 않으면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북한 대내적으로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 지도자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강력한 군사 지도자라는 모습은 미국의 공격을 부르는 초대장이 되는 아주 역설적인 상반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역량을 계속 과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국의 공격을 부르는 카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클린턴 정부 그리고 우리 부시 행정부 때 정말 아주 악의 축까지 나왔어요. 매파 정부였지만 그때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전을 하느라고 북한에게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딱 눈 돌릴 여력이 생겼을 때도 오바마 정부가 8년 동안 진행이 되어서 북한에게 숨통을 또 틔워줬죠. 또 오바마 정부는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하느라고 북한을 공략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정권 초기부터 금융위기를 맞아서 미국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안정되고 지금 매파 정부 그것도 거의 뭐 아들 부시 정부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이런 매파 정부가 들어온 상황에서 또 그들의 어떤 이 핵능력은 매파 정부를 위협할 수 있는 이 턱 밑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뭐 한국 정부의 과거처럼 우리 대통령이 경수로를 지어주겠다 뭐 해주겠다 이거 가지고는 지금 안 된다. 그러면 국민 전체로 움직이자. 이게 이제 마지막 카드를 뽑았는데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정말로 스스로 내부에서 어떤 그
그 급변 사태가 생기든지 아니면 외부의 자극으로 급변 사태가 생기든지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김여정을 보내면 그야말로 정말 모든 이슈를 흡수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도 역시나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일에 쌓인 부분이 어느 정도 알려졌어도 많거든요. 여전히 일단은 좀 나이도 정확하진 않은 것 같고요.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나이는 20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는 저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30대 뭐 초반이나 20대 후반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김정일,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부인이 넷이 있었고 예. 그중에 세 번째 부인 이제 고용희를 통해서 이남 일녀를 낳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아들은 김정철이고 뭐 팝송을 좋아하는 그런 인물, 권력에는 관심이 없는 네. 인물로 이미 소문이 나 있고, 그리고 이제 피부치가 김정은의 피부치는 유일하게 김여정입니다. 네. 그래서 김여정의 역할은 그동안 나타난 걸 보면 공식적인 직함은 이제 선전선동부의 제1부부장이고 특히 작년 말에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적으로 정말 그 나이에 비해서는 과거 김여정의 고모였던 최경희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승진이었고, 근데 이제 역시 이 김경희와 김정일 사이에서도 우리가 볼 때 북한 체제상 김정일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김경희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누구냐라고 보면 역시 김여정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을 2011년 이후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여정인데, 역시 김여정은 그 직함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의 의지를 가장 잘 알고 또 그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제 더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져올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보낼 메시지, 그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김 실장님, 김여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베일에 쌓여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나이부터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김여정은 이제 8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보다 3살 미치고 김정은의 바로 형 김정철이는 81년생이기 때문에 3년 터울로 세 자매가 이렇게 태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김여정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엄마 그 고용희가 이 유방암이 걸립니다. 유방암이 걸려서 이제 유럽에 가서 수술을 해서 그 유방암이 이제 완치가 되는데 그 이후에 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식물인간이 됐다가 회복이 됐는데 나중에 이게 그 암이 재발을 해서 이제 자궁암으로 이제 번집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죠. 엄마가 여기 죽게 되고, 김여정이는 90년대 초반에 김정은하고 같이 스위스에 유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언제 평양으로 돌아오게 되냐면 고용희, 아까 엄마 고용희의 그 여동생인 고용숙이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게 97년도인데 그 직후에 바로 김정은하고 김여정이 평양으로 이모가 망명을 했을 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는 김일성 대학을 졸업을 하죠. 김일성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김일성 대학 동기하고 결혼한 것 같습니다. 아, 결혼을 했습니까? 네, 결혼했는데 얘기 잘 들어보세요.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최홍의 둘째 아들이냐. 최홍의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망난입니다. 술정 배경은 망난이라서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리수용, 리수용 그 당 부위원장, 리수용이 조카냐. 조카설이 있어요. 조카냐 하는데 그쪽이 더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은데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39호실에서 외화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라까지가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김일성 대학 동기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김여정이 임신을 해서 그 상당히 배가 불러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애를 놓기 위해서 한 7, 8개월 동안 안 나타났었어요. 나타내지 않았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그래서 딸을 낳았다고 또 정부 기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뭐 공식 발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딸을 낳았다, 김일성 동기다,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후지모토 겐지가 2, 3년 전에 북한에 가서 그 김정은을 만난 다음에 언론에 뭐라 했냐면 자기가 물어봤더니 김여정이는 결혼한 적이 없다 그러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가 좀 임신한 것까지 딸 낳은 것까지도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결혼한 적이 없다고 그런 걸 봐서는 아마 그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혼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김여정이가 또 한동안에 그 특히 2016년도 5월 달에 예. 당 창간 행사할 때 보면 완전히 피골이 창접해 나타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그렇죠. 얼굴이었습니다. 피골이 창접해 나타나는데 그때 골결핵을 앓다가 막 그냥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골결핵이라서 몸이 안 좋았었군요. 예, 아주 몸이 안 좋았죠. 아마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기 힘들어서 이혼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부분으로서는 제 추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신 대표님은 그 골결핵을 앓았다는 건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이 배웅을 해줄 때 예술단을 배웅할 때를 보니까 얼굴이 아주 많이 더 젊어진 느낌이 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 김정은과 같이 항상 나타날 때 또 공식 행사 뒤에서 의전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다가 이제 자신의 행사였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작은 뭐 환송식이었지만 어쨌든 자신이 가장 그 메인이 됐죠. 메인이 된 그런 행사를 처음으로 지금 봤는데 그런 상황이어서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과거보다는 좀 더 젊어진 것 같다. 바꾸어 말하면 좀 더 예뻐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아까 이제 그 골결핵을 앓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굉장히 말랐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그 살도 조금 붙은 것 같고 그래서 훨씬 더 그런 면에 있어서 건강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예뻐진 것 같은 게 사실 뭐 현송월도 그랬습니다만은 북한도 의술이 조금 있지 않느냐 미모를 개선하는 의술이 뭐 그런 측면도 제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과거 영상과 현재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북한 선수들이 지금 입촌식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공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 김여정의 얼굴, 김여정 부부장의 얼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뒤에 다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권도 시범단도 함께한다고 하는데 외국인 태권도 시범단 인원도 함께한다. 부동자세로 서 있네요 지금. 이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조금씩 움직이긴 하는데 강릉 선수촌 국기광장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강릉 선수촌의 국기광장 현장 라이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인공기를 들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 입촌식을 준비 중인 화면입니다. 아마도 지금 입촌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촌 그 선수단 단장이 뭔가 지금 훈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부동자세로 서 있고 자기네들 그 인공기를 들고 이렇게 서 있고 뭔가 그 선수단장의 그 훈화를 지금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해진 내용을 보면 외국인 자원봉사자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외국인 자원봉사자가 지금 인공기를 들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센터장님. 지금 국정원이 그 2016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김여정에 대한 뭐 동양복을 하면서 간부의 사소한 실수도 아주 수시로 처벌을 한다라고 우리 국정원이 좀 보고를 한 게 있거든요. 이게 뭐 저희가 얼굴만 봐서는 이게 어떤 성향인지는 전혀 모르는데 일단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좀 굉장히 좀 무서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 나타난 직함은 선전선동부의 제1부부장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보면 뭐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통령의 일정이라든지 또는 연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아마 그런 역할까지도 함께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고들이 김여정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진짜 실세 그런 얘기고 또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에게 들어가는 보고서를 사전에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주요 간부들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사전에 포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김여정 뭐 글자 그대로 김정은의 여동생으로서 어떻게 보면 뭐 공식적으로 최고 지도자는 아니지만 뭐 필요에 따라서는 김여정 한마디에 의해서 이 오빠를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국정원의 보고 내용
결정대로라면 그게 뭐 김여정이 결정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김여정이 자기가 임의로 뭐 처벌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여정이 그 부하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하면 그걸 이제 보고를 해서 아마 처벌했을 것 같은데 아마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바로 이번에 오는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것 같아요. 피해를 본 사람. 예, 그러니까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 김여정이 직속 상관입니다.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었고 자기는 부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희가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고 혁명화 교육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하거든요. 복귀를 한 건 당창건 행사 때부터 이제 복귀가 이제 다시 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도 김여정이 지금 최희가 현재 그 오빠 행사가 1호 행사입니다. 1호 행사를 하는데 조금 선전선동에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적을 하고 해서 아마 자기 그 최희를 아마 혁명화 교육 보낸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같이 오거든요. 한번 공교롭네요, 정말. 그다음에 지금 그래서 최희가 지금 선전선동 업무를 안 맡고 아마도 추정인데 근로단체 담당 부위원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복귀가 돼서 엄청나게 좋은 자리로 왔지만 한동안에 그 혁명화 교육을 가게 된 것은 아마 김여정이가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최휘 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 둘 다 지금 제재 대상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어떻게 해결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논란거리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좀 이 부분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결정하고 IOC가 또 그것을 전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 올림픽 기간 중에는 그러한 것들을 정지하자라는 세계적인 약속이 깔려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룡해도 사실은 제재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 최룡해, 최휘, 뭐 김여정 다 제재 대상인데 그럼 누가 와야 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센터님 제가 이 부분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통일부에서는 계속 이제 우리 기자들이 취재진이 아니 최희 같은 경우는 여행 제재, 김여정은 미 주무부 제재. 어떻게 되는 거냐? 통일부는 협의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마식령 스키장에 전세기를 보낼 때도 그랬고 미국이 마지막에 정말 뭐 한 2시간 전쯤 출발 2시간 그러면은 뭐 허락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비춰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이번 역시도 협의 중이라는 거는 이게 또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지금 보면 북한의 이제 속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김정은의 저런 행동을 보면서 곱지 않은 시선 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선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공조 전선을 흔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미국으로부터 좀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죠. 말하자면 미국은 뭐 이미 보도가 됐듯이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오고 남북 대화에 호응을 하고 오고 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건 이미 북한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한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북한에 대한 그 제재의 수위, 압박의 수위를 낮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대북 제재 공조에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근데 지금 이제 과정을 보면 사실 하나하나가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시아나 전세기가 북한 땅에 가는 것은 미국 독자 제재에 걸리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만경봉호가 내려오는 거는 우리 5.24 조치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만경봉호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기름을 요구했다. 기름을 제공하는 것도 국제사회 안보리 제재 결의와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여정과 최휘는 각각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 제재의 대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큰 행사, 평화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평화적으로 개최한다고 하는 큰 명분,
큰 틀에서는 아마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미국도 지난번 마식령 스키장 우리 아시아나 전세기를 예외로 인정해 준 것이고 우리도 524 조치를 일시나마 예외 조치를 허용을 해서 만경봉호가 온 것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통일부가 협의 중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마도 평창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북한을 변화시키고 비핵화를 위한 어떤 마중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니 그런 차원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안보리 이사국의 동의를 얻어서 예. 일시 유예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좀 이해를 해달라. 또는 미국에게도 마찬가지 이번 계기는 역시 평화올림픽을 위한 것이니 예. 이번 경우에는 좀 이해를 해달라라는 협조 요청 그런 협의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제재를 무력화시키거나 공조해서 이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협조를 요청하는 예. 그런 노력을 설명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뭐 좀 부연 설명하면 뭐 좋은 말씀 다 하셨지만은 일단은 마식령 식장 가는데 그 우리 아시아나기를 썼지 예.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뭐 미국의 제재 위반이고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청하니까 그 예외로 인정해줬죠. 그다음에 이제 아마 만경공 90에다 기름 넣는 것도 예. 예외로 인정해달라면 계속 하면 예외로 인정해줄 겁니다. 그다음에 최휘 김여정이가 이제 오는 것도 뭐 유엔 제재, 미국의 단독 제재 위반인데 그것도 허용해 줄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이 올림픽 그 직후에 사상 최대 수준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예. 단독 제재로. 그 목표가 뭐냐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중국과 러시아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주 타겟이 한국 정부라고 난 생각이 되거든요. 한국 정부가 조금 잘못하면은 북한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미국이 원하는 바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전략에서 이탈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예. 한국 정부가 움직일 수 없는 운신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도 상당히 우리 빠져나가기 힘든 그런 강력한 제재를 통과시켜서 미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법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한테 우리 정부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그 트럼프 행정부도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은 저는 좀 이제 놀라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제재의 칼날이 우리를 겨눌 수도 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신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재의 칼날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겨누는 건 아니죠. 예.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우회적으로 북한의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올림픽이라는 예외 상황이기 예, 예. 때문에 이제 다 지금 인정이 예외를 되는 그냥 상황이지만 인정을 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만경봉화가 또 왔다든지 예. 또 최희가 왔다든지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건 위반 아니냐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당연히 발동을 해서 한국 정부와 금융 거래를 끊는다든지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은행과 북한 은행을 동시에 거래할 수는 없게 만들 것이다라고 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듯이 이 한국 정부와 예. 거래를 끊어버리는 그런 그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풍긴다면 방금 김종호 실장이 말씀하신 뭐 그런 내용이 아니냐. 그렇지만 외형적으로는 칼날이 우리에게 한국 정부를 향한 제재는 아니죠. 그러나 예. 북한 정부를 향한 제재 아니지만 한국 정부가 꼼짝달싹 못하게끔 만드는 강력한 그런 것들을 스스로 또 미국 자체도 지금은 법이 좀 느슨하고 제재안이 느슨하기 때문에 예. 예외 조항을 막 이렇게 유격 즉 폭이 좀 운신의 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미국 정부 스스로도 자신들의 판단의 운신의 폭을 확 줄여버리는 것이죠. 그럼 한국 정부가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 법이 이렇기 때문에 의회를 다시 열어야 된다. 이것은 예. 의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아예 우리 한국 정부의 도움 요청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버리는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워버리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을 봅니다. 예. 센터장님 지금 어쨌든 김여정 부부장이 오고 뭐 최희 그다음에 리성건 위원장까지 오는 건 좋은데 뭘 타고 올지 어떻게 올지 지금 이 부분이 아직도 모릅니다.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면 아마 통보가 올 텐데 그렇겠죠. 예, 애매하게 뭐 고려항공으로 오겠다 이러면 조금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제재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북한은 교묘하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제재의 어떤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 우리 정부로 하여금 결국 그런 예외적 조치들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만경봉호 사실은 육로로 오기로 했다가 왜 그걸 타고 오냐 이거죠. 물론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물론 그 필요를 인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결국 그 속내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인데 지금 이제 올 수 있는 방법이 육로로 오느냐 예.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오느냐. 그래서 지금 생각되는 것은 김영남 나이가 이제 90대이기 때문에 고령이고 고령이라. 예. 두 번째는 김여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네. 결국은 북한이 이 비행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아 보이는데 예.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이겠죠. 고려 항공을 타고 올 것이냐 아니면 김정은이 전용기 예. 2014년 전용기를 내준 적이 있었죠. 예. 최룡 일행이 내려왔을 때 예. 아마 그런 것과 같이 그렇게 할 것이냐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고려 항공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 리스트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것도 연관이 됩니다. 이제 전세기 같은 경우는 뭐 대상이 아니기는 한데 예. 아무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일부러라도 고려를 하면 좀 제가 그냥 단순히 비행기 얘기만 좀 합시다. 예, 네. 예. 김정은의 전용기는 IL-60이라고 아주 낡아빠진 비행기인데 예. 겉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그게 한 40년쯤 된 아주 낡은 비행기입니다. 예. 그게 해외에는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안전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 중국도 못 갑니다. 그래서 중국도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북한 내에서 타고 다니는 거고 그거 타고 올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이제 현재 고려항공에는 안토노프 2대하고 투폴레프 2대하고 이제 딱 2대가 있는데 예. 항수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 2개 딱 북한이 현재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비행기는 딱 넉 대입니다. 예. 딱 넉 대밖에 없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넉 대 중에 하나를 타고 올 건지 아니면 그 나가빠진 IL-60이 김정은 전용기를 타고 올지 예. 우리 그 관심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TV를 보시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그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응원단의 응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추주악단의 공연이 시작이 지금 됐는데요. 예. 앞에서 지휘를 하고 추주악단이 음악에 맞춰서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카메라가 저희까지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멀리서 최대한 좋은 자리를 지금 잡아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잘 보이는 편입니다. 네, 음악 소리가 들리면 좋겠는데 지금 살짝 들리실 네. 겁니다 아마. 이 어떤 뭐 퍼포먼스, 예, 있네요. 퍼포먼스 저는 가만히 서서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걸어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그 조금 전에는 우리나라 이 비보이라고 하죠. 그 댄스를 하는 분들이 이 사물놀이패와 함께 이 선수들 주변을 돌면서 이렇게 축하 공연을 하면서 북한 선수들은 또 이에 맞춰서 박수를 치고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분위기 좋았겠죠. 그 박수 치는 폼이 조금 그 당황하는 폼이었던. 왜냐하면 그 힙합 비보이들이 그 사물놀이에 맞춰서 이제 춤을 추고 하니까 사실 아까 제가 유심히 봤는데 예. 박수 치는 장단을 잘 못 맞추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각자들이 다 예. 따로따로 이렇게 엇박자의 박수를 치고 있는 걸 봐서 사람들이 힙합 음악에 대해서 조금 그 생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진몰이에 맞춰서 박수를 치다가 힙합이 또 나오니까 이게 참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네, 굉장히 머리 위로 손을 올려서 박수를 네. 치는 지금 퍼포먼스도 보이고 있고요. 머리 위 해병대 박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라는 곡이라고 하네요. 아,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유엔 안보리에서 최위에 대한 우리가 이제 계속 최위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제재에 대해서 역시 예외를 좀 인정을 해줬습니다. 네, 아마 유엔도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 평화적인 올림픽 개최 그래서 뭐 휴전 결의안이라는 것도 했고 예. 국제 사회가 어쨌든 지금 김정은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평화 공세를 취한다 해도 예. 국제 사회는 이걸 계기로 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견인하기 위한 이제 그런 기회로 삼아 보자라고 예.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국제 사회에서도 남북 단일팀 또 공동 입장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모습도 이 불편하게 보는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발전된 모습을 보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느끼고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척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결단을 내리면 김정은은 아마 역사적으로 남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거를 아마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북한이 지금 이런 모습들을 착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유엔이 최희 방남 제재 면제를 승인하고 모든 것을 지금 다 면제해주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오바마 정부였다면 그런 착각을 해도 조금 가능성이 있죠. 뭐냐? 야,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틈새 공략이 지금 틈이 점점 벌어지고 먹혀지는구나. 우리는 지금 이 틈을 파고 들어가서 확 그냥 틈새를 벌려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트럼프 행정부는 저는 이 최희 방남을 즉각 지금 면제를 해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다 해줄게. 그리고 우리들은 명분을 다 가진다. 우리 할 만큼 다 했다. 그런데도 이 모양이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참느냐? 이제 이런 어떤 그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과거와 같이 야,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하나하나의 어떤 그 틈새 공약들이 다 먹히고 있다. 이걸 우리는 쫙 확장을 해야 되겠다.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오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결국 미국은 두 가지의 전선을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국을 향해서는 한미 동맹에 흔들림이 없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틈새를 내려고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공고한 동맹이고 공조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지요.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를 100% 신뢰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도 보내고 이방카 딸도 보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역대 가장 최대의 선수단을 보냈고요. 결국 이것은 우리 한국을 향해서는 대한민국이 개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미국은 모든 노력을 다한다. 또 제재 해제 요청 오케이 받아준다. 다 한다. 이건 한미동맹 차원에서. 그러나 금방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북한을 향해서는 이거는 너희들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평화올림픽이 되기 위한 일시적이고 아주 일회적인 조치인 것이지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펜스 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얘기했듯이 아주 강력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김정은과 북한 이 엘리트들이 정확하게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또 김여정이가 오면 김여정이가 그 분위기를 정확하게 보고 가서 오빠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죠? 김 위원장님, 위원장 동지 뭐 이렇게 뭐 사석에서요 오라버니 그러겠죠. 오라버니 가보니 이거 우리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선전선동 방식 안 통합니다. 이거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럴 만한 능력이 될까 이 부분이 좀 사실 걱정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김여정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현재 김정은이가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우리 현재 국제 정세나 미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이 포털 사이트를 다 뒤져가지고 우리 언론을 다 모니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넘어오면서부터 대남 반응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옛날엔 하루 이상 걸렸는데 요즘은 빠르면 서너 시간, 늦어도 6시간 내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그거는 바로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계속해서 인터넷을 서핑해가지고 우리 현재 대한민국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까지도 우리 아마 연합뉴스를 주로 볼 겁니다. 태영호 공사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영국 공사하면서 연합뉴스를 주로 보면서 저희 방송도 보고 있겠네요. 지금. 국제 정세를 파악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어 보는 것보다 우리말이 쉽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마 연합뉴스도 보고 아마 연합뉴스를 보면서 아마도 대미 전략을 짜고 하기 때문에 김여정이 가서 돌아가서 얘기하기 전에 벌써 김여정이 여기 와서 하는 행동이나 모든 걸 전부 다 연합뉴스 두고 파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죠. 저희 걸 보면 뭐 24시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내일도 이제 김현장 부부장이 오면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특보를 이렇게 알려드릴 것 같은데 하나 좀 걸린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국빈급 대우를 하기는 부부장이니까 애매하고 물론 뭐 김영남 위원장 같은 대표 단장인 같은 경우야 당연히 이제 그런 대우를 해주겠지만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우를 해줘야 될까?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뭐 대리인 자격으로 오긴 하지만 또 부부장 급이면 이게 또 그렇게 막 급수를 높여서 이렇게 대우를 해주기도 애매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외빈들을 보면 예. 그 대통령급 최고 지도자급도 있고 또 왕조국가의 공주들도 예.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왕조국가의 공주나 마찬가지의 반열인데 북한은 공식적으로 자기들을 공화국이라고 하지 왕조국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예. 왕국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공주는 맞는 것 같지만 또 이 공화국의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전은 장관급 의전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예. 다만 청와대에 들어가서 예방 또는 뭐 회담을 한다고 하면 그때 발언권을 조금 더 주는 뭐 그런 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내일인가요? 그 9일날 예. 9일날 이제 올림픽 개막식이 8시기 때문에 내일입니다. 예. 끝나면 한 10시 넘으니까 내일 그 정상급들 예. 그 리셉션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잖아요. 예. 거기는 아마도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아마 예. 참석을 할 겁니다. 펜스 부통령도 참석할 것이고. 그런데 과연 김여정이 거기 참석할 거냐는 부분인데 과연 공주 대접하면 거기 참석할 수 있습니다. 공주가 아니고 그냥 차관급이면 참석 못합니다. 내일 그걸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걸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정부가 김여정을 거기다 초청했다 그러면 공주 대접한 것이고 예. 거기 참석 못했으면 그냥 차관급입니다. 실장님 예상도 궁금한데요. 저는 아마 참석 안 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이 현재 단독적으로 나타나서 물론 김영남을 보필한 입장이지만 김여정이 과연 뭐 거기서 다른 국가 원수들이나 뭐 다른 나라 왕이나 공주들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 실력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여정 그 부부장이 오면 친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그 친서 내용에 3차 정상회담 이야기가 혹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예, 물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예.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서 2018년을 굉장히 중요한 해로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평창올림픽, 뭐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았죠. 남조선에서 예. 이제 이 올림픽이 열리게 되고 자기들은 이 정권 창립 이제 70주년이라고 하는 예.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각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2018년이고 따라서 남북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도 전변, 사변의 해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뭔가 이런 남북 관계의 변화의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죠. 평창 올림픽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더 긴장 국면으로 조성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들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김정은이 이번 평창 계기로 해서 다시 남북관계 대화의 문을 닫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후에도 뭔가 끈을 이어가면서 그걸 최대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여건으로 몰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는 후자 쪽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여정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물론 김영남과 같이 오니까 김영남에게 준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걸 통해서 김정은이 지금 신년사에서 밝힌 그런 내용들,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 그다음에 이후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자기들의 진정성 어린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방면의 대화와 나아가서 정상회담으로 이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도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정상회담 얘기를 좀 하자면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도 1월 달에 기자들하고 회견했지 않습니까? 신년 기자회견. 그때도 아마도 기자들이 질문했을 거예요. 정상회담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 여건이 아직 안 된다. 그냥 가서 사람을 만나고 올 수 있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북한이 뭔가 핵 문제와 관련해서 전향적 입장 보여야 된다는 입장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시했어요. 표현은 저같이 안 하셨지만. 그래서 정상회담이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북한이 도발 중지를 약속한다든가 아니면 핵 폐기 의사를 표명하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정상회담 참 힘듭니다. 아무리 김여정이 맞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면 김여정이 여기 뭐 하려고 왔느냐. 아마도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남북한 간의 전면적인 교류 협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저희 자체가 뭐냐면 현재 유엔 제도 국면에서 남북한 교류 협력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이득도 좀 보고 요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가장 더 큰 게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을 하면은 뭐 지자체까지 다 들어가서 뭐 축구 시합도 하고 농구 시합도 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각종 종교 행사도 하고 온갖 행사를 다 할 겁니다. 무슨 뭐 역사 탐방도 하고 말이죠. 고적 그다음에 고고학 발굴도 같이 하고 그러면 한국 국민이 거기 북한 지역에 5천 명이나 뭐 10,000명씩 가서 체류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느냐?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김여정하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오는 바로 저희가 바로 거기에 있다 보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혜택도 유엔 제재 때문에 한국한테 많이 얻어먹을 게 없는데 교류 협력은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니까 그 전면적 교류 협력을 해서 한국 사람을 북한 지역에 많이 체류시키겠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로 북한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김정은, 김여정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김정은의 이 승부수,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년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뭐 중간중간에 계속 온다고 했다, 안 온다고 했다. 사실 저희가 그런 얘기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건 싹 다 있고 지금 내일 김여정이 온다, 뭐 이 얘기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여정 부부장이 오고 난 이후도 그러면 계속해서 뭔가 이 교류, 협력 이런 얘기가 계속 오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신 대표님도? 오고 가야 되는 것이 북한의 최초 전략인데 그것을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변이 지금 변화한 것을 다 인지를 하고 그에 맞추면 전략을 해야지 기존에 해왔던 스타일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흔들면서 북한과 교류 협력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아까 이제 김정모 실장님 말씀하신 게 그렇게 여러 가지 아주 촘촘하게 대북 제재안을 다시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한국이 뚫고 들어가서 교류 협력을 그래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또 한국과 북한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류 협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분야까지도 제재안을 마련할 수도 있죠. 세컨드리 보이콧을 발동해서.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미국의 어떤 그런 그 자세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북한이 전략을 짜야지 서로 곤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목적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펜스 부통령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계속 이런 그 라인들이 하는 말이 비핵화란 말을 한 번도 안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아마도 펜스 부통령이 지금 방안을 한 시간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뭐 지금 탈북자들 만나서 판단하는 시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내용들을 잘 듣고 북한이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이다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지 그러지 않고 미국이 쳐놓은 이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려고 하면은 우리는 한미 동맹을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 스스로 잘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취재wak장의 공연이 끝난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퇴장을 했고요. 취재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금. 네. 손을 흔드는 모습도 보였고 응원단 이야기도 해봤는데 사실 오늘 계속해서 지금 고위급 대표단의 이야기도 했었는데 오늘 또 하나 좀 저희가 등한시했던 게 예술단의 공연이 있습니다. 강릉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도 좀 전해지지 않고 있고 보시면 안다. 좀 기대를 그냥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2에게 정도 지금 한다는 것까지 알려졌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 일관된 북한의 행동은 그겁니다.
이번 행사는 김정은의 통큰 결단과 배려와 아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것에 의해서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인 올림픽이 된 것이다. 김정은의 공이 아주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역시 북한 인사들이 내려와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내용이 이제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예술단 공연의 내용이 정치 선전의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걸 아마 안 할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그걸 해서 오히려 안 하니만도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김정은의 계산하고는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이번 예술단 자기들의 예술 솜씨를 최대한 뽐내고 우리는 국제사회가 그렇게 제재하고 압박을 해도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놀라운 솜씨를 가지고 있고 또 이걸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는 그런 형태의 공연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번에 현송울이 와가지고 자기네 공연 내용을 USB에 담아가지고 사전에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줬을 겁니다, 통일부에다가. 난 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얘기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통일부에서 적어도 노래 제목이 이런 건 나올 거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현재 나온 거는 뭐 제2에게 여자는 배, 남자는 항구, 남자는 배, 남자는 배와 항구가 나옵니다. 이거 2개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통일부에서 왜 얘기를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분명히 전 공복에 됐으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공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게 아닐까요? 그렇겠죠. 이제 이번 예술단이 오늘 저녁 8시에 하죠. 8시에 하는 공연에서 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그 팀이 모란봉악단이 베이징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선전선동부가 소관해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선전선동부장이 최희였죠. 그 제1부부장이. 그래서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전략적인 판단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보고 또 그때의 미국 정부와 지금 미국 정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체제 선전하는 그런 사고보다는 매력을 뽐내는 아까 이제 문 장군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어떤 매력을 뽐내는 실력과 능력과 매력을 뽐내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한국 국민들의 호감을 확 사로잡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거로 또 내일 오는 김여정까지 시너지로 삼아서 그냥 이 한국의 북한 신드롬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 그래서 현송을 그러지 않습니까? 직접 보시라. 자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 있다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략을 맞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 부분에 있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북한의 자신감. 북한의 자신감은 그 황당한 것이 비교 상태가 없습니다. 지 혼자 북한 내부에서 패스된 사회에서 지 혼자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신포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데 북한이 기가 팍 죽었어요. 워낙 우리 뭐 첨단 장비라든가 기술력이 팍 죽었는데 그때 기를 살리려고 우리한테 2가지 노력했습니다. 시멘트는 자기네 시멘트가 최고니까 자기네 써달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폭약. 자기들이 그 폭탄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어요. 폭약을 자기네끼리 써달라 했는데 우리 기술자들이 가서 시멘트 강도를 보니까 도대체 그 강도 가지고는 원자력 발전소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지적을 했고 폭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세계 최고라고 하더라고 자기 폭약이. 그런데 실제로 폭약을 써보니까 그 폭발이 그만큼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쓰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현재 자기 응원도 자기네가 세상에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있고 이 연주단도 자기가 세상에 최고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아마 안 그럴 겁니다. 사실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녁에 어떤 공연을 선보일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이 좀 기대가 되실 텐데 센터장님께 단도직입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김정은의 이 승부수 지금까지는 성공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마 절반의 성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우리 중에는 꽤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아마 어느 정도 성공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역시 못지않아 많이 있고 특히 국제사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이 너무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5년간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은 실패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그런 시도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핵과 미사일을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평화 공세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네. 일회적인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만 그러나 결국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만이 김정은이 지금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네. 극복하고 정말 북한을 생존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않는다면 이런 일련의 시도들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예. 것이죠. 알겠습니다. 신 대표님께도 뭐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까지의 이 김정은 위원장의 카드 승부수 통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 카드가 오늘은 1라운드입니다. 오늘까지는 1라운드고 내일이 이제 2라운드가 되겠고 본격적으로 이제 한 10일까지가 마지막 정말 최종전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펜스 부통령의 조금 있다가 예, 예. 천안함에서 발표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에 따라서 1라운드의 판정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지금 이렇게 매력을 뽐내고 한국 국민들의 또 이 한국 언론들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 펜스 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사실 여기에 달려 있지. 지금 관건은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북한이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호감을 받는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미국의 예. 공격을 막는 것이 지금 그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잠시 후 한두 시간 후에 예. 펜스 부통령이 어떤 멘트를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여기에 판정 결과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북한이 노리는 거는 한국을 방패로 삼아서 미국의 공격을 막겠다는 게 이제 기본 목표입니다. 예. 근데 북한이 체제를 생존시키려면 미국이 공격하지 않더라도 유엔 제재만 가지고 앞으로 아마 내년 말 정도면은 북한이 못 견딜 겁니다. 예. 금년까지 어떻게 견딜지 몰라도 내년 말이면 거의 붕괴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그 경제 상황은 아마도 90년대 중반에 고난 행군에 버금가는 네. 그런 상황까지 갈 겁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북한이 할 수 있는 거는 핵을 포기할 의사를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면 김정일 같으면 사기도 칠 겁니다. 거짓말 잘하고. 근데 김정은 내볼 때는 조금 애가 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그런지 조금 제 아버지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짓말이라도 하면 됩니다. 거짓말이라도. 예. 그럼 우리가 핵 포기하겠다 놓고 또 시간 더 끌고 말이고 또 한 번 사기치면은 또 몇 년 또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그 핵보유국을 그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예, 예. 미국의 공격을 스스로 불러들이는지 참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평창 기회가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 이때 미국도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제재 예외 조치를 해주고 근데 펜스 부통령을 보낸 상태에서 여기서 북한이 만약에 도발 중지만 약속을 해도 예. 일단 흥정은 시작됩니다. 흥정은 시작되니까 예. 현재 핵 폐기 의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핵실험이라든가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그런 도발도 내 중지하겠다 약속만 해도 일단 평창에서 회담은 시작되거든. 예. 그러면 또 나름대로 이 한반도 전체 정세, 이 동북아 정세가 긴장 상태가 굉장히 평화 무대로 바뀌기 때문에 예. 북한 현재 김영남하고 김여정이 할 것은 여기 와서 도발 중지라도 약속해 달라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거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북한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좋은데 아베 총리가 한미 군사훈련, 한미 연합훈련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아베 총리가 평창에 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혹시라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보고 이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메르켈 독일 총리가 아베 총리에게 빨리 그런 거 사과해야 되고 이 어떤 위안부 문제나 근데 그런 얘기하니까 아베 총리는 아니 내정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미국의 이 군사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아베 총리가 하는 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베 총리는 지금 미국이 코피 작전을 신속하게 시작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라고
하는 측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남북 관계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 문제 때문에 남북 관계 안 풀린다, 핵 문제 때문에 통일이 힘들다, 자, 계속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지금 북한의 핵 문제를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한국 당신네들이 우리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드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뭔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북한 핵 문제는 우리 이야기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이제 그 펜스 부통령이 도착하자마자 요코다 기지가 바로 주1 미 5공군 사령부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요코다 기지를 격려를 하고 창이죠. 미국의 창입니다. 주1 미 공군의 사령부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패트리어트 3, 팩3 미사일 기지를 또 방문을 해서 또 격려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북한의 핵미사일이 여기 날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은 이 북한의 핵 문제, 이 핵미사일 여기에 대한 어떤 방어 능력, 그리고 방어 가지고는 또 모자라니까 우리의 킬첸이나 우리의 KMPR처럼 선제 공격,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가지자. 그래서 헌법도 개정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 북한의 이 그 핵 위기, 핵 공격 능력 이런 걸 써가지고 안보 위기를 부추겨서 떨어지는 임기를 다시 지금 올리고 또 그가 원하는 헌법 개정, 평화헌법 개정으로 가서 보통 국가화로 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한미연합 군사 연습이 혹시 뒤로 밀린 것을 넘어서 뭐 이러다가 혹시 이게 취소가 돼버리면 이 코피 작전 뭐 이런 것도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한미연합 군사 연습이 취소된다는 것은 북한의 위기가 낮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북한의 위기가 높아져야 인기가 오른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우리로 보면 내정 간섭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일본도 북한의 핵 공격 대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 위로 숭숭 날아간 미사일이 그렇죠. 사실은 북한이 화성 12, 14, 15 이런 것들을 쐈을 때 우리에게는 한 번도 위협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일본 근해, 일본 이지 또는 일본 넘어가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북한의 핵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강도는 우리보다 일본이 더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 군사 연습을 안 하면 북한의 핵 위기가 낮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하자라는 그런 측면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미국 공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아베 총리가 오더라도 한미연합연습을 빨리 해라 이걸 직접적으로 표현할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한미가 하는 일을 왜 일본 총리가 와서 빨리 해라 마라. 그거는 월권 행위고 역시 엄격히 말하면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베 총리가 오는 거는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만드는 일. 그다음에 후에 이제 일본에서 열릴 일본의 올림픽. 그 올림픽에 또 좋은 홍보 효과가 되고. 그래서 한일 간의 껄끄러운 문제를 꺼내서 불편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얘기는 할 겁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일치 단결을 해서 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압박과 그런 이 안보 협력,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일치된 모습을 보이자라고 그렇게 강조할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